이게 이제 한 2004년, 5년 요때에 삼성에서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을 내놓게 돼요. 그 옴니아에는 마찬가지로 윈도우 OS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3G 모뎀이 들어가요. 그래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전화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전화도 할 수 있고 여기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올려가지고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처럼 뭐 앱 실행해서 일정 관리도 할 수 있고 메일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것도 별로 이렇게 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2006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장 큰 게 이 앱스토어라는 거예요. 이 앱스토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애플이 이 앱스토어라는 개념을 스마트폰에다 넣게 돼요. 이 앱스토어는 뭐냐면은 그 기존에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 삼성 스마트폰이 그 옴니아라는 윈도우 중심의 스마트폰을 내놨을 때는 여기에 기본으로 깔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기에 깔아서 쓰겠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PC에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있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찾아가지고 이게 옴니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이거를 PC에 연결해가지고 뭐 통신으로 안 돼요. PC에 연결해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깔고 여기 특정 디렉토리에 설치해가지고 이거를 쓰게 하려면은 이 폰을 갖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뤄가지고 뭐 세팅도 해야 되고 디렉토리 설정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제대로 다 설정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하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서 쓰고 싶을 때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근데 애플이 아이폰을 나면서 아이폰에 그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거를 개설을 해가지고 여기 앱스토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깔리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그 앱스토어라는 그 장터를 만든 거예요. 플랫폼을 만든 거죠.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이 플랫폼 가지고 이 그 C샵이라는 언어를 써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여기서 돌아갈 수가 있고 돌릴 때 여기 다운로드 시켜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개발자가 앱스토어에다가 로드를 해요. 앱스토어에다가 올리는 거죠, 프로그램을.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앱스토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앱스토어 나오듯이. 그럼 나와서 내가 이 프로그램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쪽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는 이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리고 사용자는 거기 있는 거 다운받아가지고 실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 분배 모델은 개발자가 올려서 여기서 다운받아서 발생하는 이익의 70%는 개발자가 가져가고 30%는 애플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딱 만든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거 말고 아이팟이라는 거죠.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기인가? 새로운 기술인가? 거기서 MP3 플레이어를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애플의 아이팟이 성공을 했죠. 근데 아이팟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새롬에서 만든 그 MP3 플레이어는 MP3 들으려면 PC에서 MP3 따로 만들든지 서로 그 다운받아 가지고 그 기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들었는데 애플의 아이팟은 이거를 PC에 연결만 하면은 거기서 마찬가지로 앱스토어처럼 거기서 이제 아이튠인가 그 음악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 돈 주고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아이팟에 다 깔려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은 음원 공급자는 거기서 70% 자기가 가져가고 30%는 애플이 가져가고 그 모델을 스마트폰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 쓰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그러니까 사용자도 굉장히 잘 쓰고 개발자도 열심히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도 요거를 뽐따가지고 안드로이드 그 구글 마켓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기술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살펴본 게 그 OS 관점에서 그 IT 발전이 어떻게 해왔나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 사이에도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뭐 좀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얘기하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제 강의 진행하다가 좀 중간에 지루하면은 그때 하나씩 해줄게요. 뭐 이 내용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은 애플이 그 스마트폰 만들면서 그
스마트폰 제일 많이 파는 데는 좀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지만 삼성이 제일 많이 팔죠. 삼성이 제일 많이 파는데 삼성은 스마트폰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만들어요. 기술도 좋고.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 운영체제 OS가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S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도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굉장히 많이 파는데 영업이익률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는 거는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하나 팔면 5만 원이 안 남는 거죠. 삼성은. 근데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한 40%가 넘어요. 100만 원짜리 아이폰 하나 팔면은 40만 원 이상이 남아요. 근데 애플은 하드웨어는 안 만들어요. 하드웨어는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회사에 외주를 주죠. 그리고 메모리는 이런 것도 삼성이나 이런 데서 다 사가지고 조립만 하는 거고. 조립만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OS, iOS를 애플은 70년대에 그 IBM PC 처음 만들었는데 70년대 애플이 애플 컴퓨터를 더 먼저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퍼스널 컴퓨터라고는 안 하고 마이크로 컴퓨터라 그래요. 근데 컴퓨터를 굉장히 작게 축소시켜가지고 마이크로 컴퓨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애플이 별로 좀 거기서는 별로 이익을 못 받고 근데 그때부터 만든 게 iOS라고 하는 OS를 그때부터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만들던 OS를 튜닝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OS가 굉장히 빠르고 인투이티브하고 UI가 굉장히 좋아. 처음에 이제 뭐 삼성이 제소당해서 1조 원 배상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그 UI 뵙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UI나 이런 게 이제 그만큼 그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터치 스크린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만든 거고. 그다음에 OS도 굉장히 뭐 에러 없이 잘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제일 큰 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앱스토어랑 연계시키면서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자기 소프트웨어를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굉장히 돈은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장에 이제 본 그 진도를 나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좀 복잡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다가 혹시 막 좀 너무 어렵고 뭐 그러면은 그때 바로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좀 뭐 진도 천천히 나가면서 좀 조정을 하고 할 테니까. 일단 운영체제 그 사실은 2장까지는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예요. 개요하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3장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좀 알고리즘 운영체제의 복잡한 구조. 그러니까 3장이 프로세스부터 들어가는데 그 운영체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성 요소가 프로세스, 메모리, 그다음에 파일, 뭐 디바이스 이 정도인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거고 3장부터는 이제 그 중에 프로세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OS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성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거를 들어가는 거고 2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운영체제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운영체제 서비스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영체제 서비스를 그 하나의 그림으로 좀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하드웨어 이게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고 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올라가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올라가 있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OS예요. 그래서 OS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OS에서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해줄 건가? 이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까 얘기한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저가 나 새로운 그 어떤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 그럼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 그럼 OS한테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죠. 그럼 OS가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저가 나는 이 사용자한테 그 뭐 윈도우 창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돼. 그 입력받는 거는 유저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OS의 서비스를 요청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입력을 받는 루틴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하드웨어랑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의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유저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콜을 해주는 게 위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 콜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보통 우리가 PC에 깔려있는 윈도우, 요거 이제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UI 형태의 윈도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치라는 거는 지금은 거의 사용이 안 되는데 옛날에 배치 프로세싱 할 때 얘가 카드나 테이프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아가지고 그거를 입력시켜주면은 그걸 입력받아서 실행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이제 배치 형태고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은
윈도우의 도스창 또는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에 터미널 열어가지고 텍스트로 모드로 했죠. 그게 이제 커맨드 레벨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걸 사용하려면 시스템 콜을 해서 OS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요 그림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막 좀 뭐 헷갈리죠. 왜 이렇게 나눠놓고 그냥 사용자가 이거 뭐 파일 읽으면 되고 뭐 프로그램 뭐 실행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거를 한번 이제 그 우리 첫 시간에도 이게 식당하고 비교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는데 식당의 서비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처음에 여기 이제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위에 이제 그 유저가라고 돼 있는데 요 사용자를 식당의 손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요 사용자가 여기 어떤 뭐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텍스트로 할 수도 있고 뭘 해가지고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UI에 해당되는 거를 식당에서 그 서빙하는 종업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이 시스템 콜은 서빙하는 종업원이 손님한테 주문을 받으면은 주방에 전달을 하는데 전달할 때 이게 뭐 식단 메모 있죠. 메모에 뭐 쓰는 양식이 있죠. 그 표준이 있죠. 그런 이제 주문표라고 하나? 주문표에다가 뭐 짜장면 몇 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 주방에 넘겨주죠. 종업원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OS의 각종 서비스, 요 서비스를 뭐에 비춰볼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총괄 지배인이 이제 전체 지배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손님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이 이 UI를 통해 가지고 주문표를 만드는 게 그 시스템 콜을 하는 API 그 어떤 정해진 그 함수로 시스템 콜을 하는 거죠. 시스템 콜을 하면은 이게 이 주방으로 전달돼 가지고 주방은 그 OS의 서비스를 해주는 커널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주방에서 해당되는 요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는가를 갖다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만약에 손님이 종업원 안 거치고 주문표 안 거치고 직접